진짜 한국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지금 태국 전체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당초 한국의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 때 최소 23,000명의 한국인들이 태국을 찾을 것이라 기대하던 태국 여행업계는 정작 추석 연휴가 되었음에도 한국인 관광객의 수가 기대를 훨씬 못 미치자 오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서운 점은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따위는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며 벤코리아 캠페인을 벌이던 이들이 추석 연휴가 되자 갑자기 웃는 얼굴로 위장하더니 한국인 관광객을 반기는 척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을 얼마나 호구로 봤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결국 이들이 원하던 한국인 관광객의 빈자리를 세계 어디에서도 원치 않는 중국인 관광객들과 한국에서 쫓겨난 불법 체류자들이 채우면서 태국이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태국 현지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파니다라고 합니다. 26살이고 방콕의 유명 5성급 호텔에서 호텔리어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태국 관광업계의 현 상황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지금 태국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한국의 가장 큰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이맘때쯤 저희 호텔은 한국 관광객들로 북적여야 하는데 지금은 한국인 손님을 단 한 명도 볼 수가 없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만 해도 이 시기에는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로 호텔이 가득 찼었거든요. 로비부터 레스토랑, 수영장까지 어디를 가도 한국어가 들렸었는데 말이죠. 이 시기는 저희 호텔 직원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보통 한국에서 추석 같은 연휴를 맞이할 때는 손님이 많아서 일도 많이 하고 힘들 때도 많지만 그만큼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 인센티브로 항상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부모님께 작은 선물도 해드렸어요. 그게 제게는 소박하지만 큰 기쁨이었죠. 하지만 올해는 그럴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한국의 큰 명절인 추석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오는 관광객을 거의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분명 이맘때 저희 호텔은 한국 손님들로 북적였을 텐데 지금은 로비가 텅 비어있고 레스토랑도 한산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센티브는커녕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하는 중이죠. 하루하루 애가 타는 상황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거냐고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최근 태국과 한국 사이에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태국인들이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한국 정부에서 태국인 입국을 아주 까다롭게 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중 무려 78%가 태국인이라는 거 있죠? 숫자로 보면 약 15만 7천 명이나 된다고 하던데 거의 웬만한 도시 인구 정도 되는 수의 태국인들이 관광객인 척 한국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불법 체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이 숫자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소문을 들어서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나 많은 태국인들이 불법으로 한국에 있는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러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듣다 보면 정말 같은 태국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수준인데요. 예를 들어 지난 6월에는 낮에는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고 밤에는 전국에 마약을 유통한 태국인 불법 체류자 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낮에 농장에서 일하는 척하다가 밤에는 한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마약을 팔았다고 하더군요. 또 경기도 김포에서는 태국인 마약 조직과 경찰 사이에 차량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검거된 조직원들이 한국 돈으로 4억 5천만 원어치의 마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태국인 입국을 엄격하게 심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관광 목적으로 가려는 태국인들도 입국이 거부되는 일이 많아졌죠. 그런데 이게 태국 사람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SNS에서는 한국 여행 가지 말자. 한국은 이제 볼 것도 없다. 이런 글들이 엄청 퍼졌어요. 벤 코리아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했죠. 이런 거 보면 아직 태국은 많이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SNS에서 벤코리아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75%가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층이라고 하더군요. 이들이 앞으로 태국을 이끌어갈 세대인데 이렇게 감정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한 태도로 나온다면 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태국은 솔직히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지경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태국 여행업협회 임원들까지 나서서 한국 관광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더라고요. 특히 6월 20일에 방콕 포스트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짤른 왕아나논 태국 여행업협회 회장의 발언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여행업회 회장이 한국 여행 거부 운동이 일어나기 전 한국은 태국에서 3대 인기 여행지 중 하나였지만 그런 시절은 끝났다고 말했거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국이 태국 관광객들의 신뢰를 되찾는데 최소 1, 2년이 추가로 걸릴 것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결국 사태를 더 악화시켰어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취한 조치인데 태국 여행업협회 회장이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선을 많이 넘은 거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한국에 따지는 태도로 나오니까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8월 11일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타차이 순돌라 타나벗 태국 여행업협회 부회장이 정말 무례한 발언을 했거든요. 여행협회 부회장은 한국을 찾는 태국인 관광객이 감소한 것은 관광 명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한국 명소는 인기 영화와 넷플릭스 콘텐츠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에 수명이 짧다고 말했어요. 게다가 중국과 일본에는 더 많은 명소와 비자 면제, 덜 비싼 가격, 놀라운 전망, 좋은 분위기 등 매력이 있다는 말까지 했던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한국에는 이미 수천 년이나 된 역사와 문화가 있고 현대적인 매력도 넘친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한국 여행 한 번이라도 다녀온 적은 있는 건지 의심이 되는 수준의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에 대해 한국에 있는 한국관광공사와 문체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태국에 위치한 주태국 한국문화원과 한국관광공사 방콕지사까지 모두 문제를 제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죠. 결국 짤른 태국여행업협회 회장 명의로 공식 사과 서한을 보냈는데 협회의 공식 입장이 아닌 일부 관계자의 개인적 발언으로 한국에 오해와 심려를 끼쳤다. 협회 차원에서 많은 관광객이 한국을 찾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하더군요. 일부 관계자라고 하기엔 회장과 부회장은 너무 높은 위치 아닌가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발언들이 한국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렸을 테니까요. 태국 전체가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데 이렇게 태국을 바닥으로 내던지는 태도라니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여행업회 회장과 부회장 모두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조금만 봤어도 저런 말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문화적 역량의 결과라는 걸 저절로 알 수 있었을 테니까요. 넷플릭스만 봐도 한국 콘텐츠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같은 드라마들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잖아요.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은 것도 그렇고 최근에는 범죄도시 시리즈가 동남아시아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한국의 문화산업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는데 어떻게 그걸 수명이 짧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한국의 관광명소가 부족하다는 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서울만 해도 경복궁부터 더현대 서울 같은 초대형 쇼핑센터까지 다양한 볼거리가 있잖아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제주도 같은 곳들도 정말 아름답고 매력적인 곳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주변의 태국 친구들도 한국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모두 반해서 돌아오니까요. 어떻게 이런 나라를 두고 관광 명소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발언들 때문에 태국으로 오려는 한국인 관광객들까지 줄어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국 전체가 관광업 하나로 간신히 먹고 사는데 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심각한 사안이죠.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요. 앞으로 태국을 살리려면 한국이 꼭 필요한데 윗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관계를 악화시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은 태국 관광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태국의 국방부 장관인 수틴 클랑생이 군사력으로 한국 정도는 언제든지 제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 서울 역시 3시간이면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했거든요. 이 발언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위험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외교적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제 동생이 군인이라 진짜 태국이 한국 수도를 저렇게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거냐고 물어보니 헛웃음을 치면서 한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솔직히 자기도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제 동생 말로는 한국이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최신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도 있어서 무시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반면 태국의 군사력은 한국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단순 국방비 예산만 따져도 대학생과 초등학생 사이의 싸움이라고 표현하던데 이런 상황에서 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질 수도 있는 국방부 장관이 저런 발언을 하는 건 정말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이런 발언들이 태국과 한국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같은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죠.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호텔, 식당, 상점 등 태국에서 관광업계에 종사하거나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발언들이 계속되다 보니 참다 못한 한국인들도 이제는 태국 여행을 보이콧하겠다고 나섰더군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현재 제가 근무하는 호텔의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저희 호텔만 해도 작년에 비해 관광객이 70%나 줄었거든요. 그나마 오는 손님들 대부분이 중국 국적의 관광객들이에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있으니 그래도 먹고 살만하지 않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한국 관광객들만큼 호텔 수익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손님들은 대체로 고급 객실을 이용하고 호텔 내 시설을 많이 이용하시는 편인데 중국 손님들은 호텔 내에서 가장 저렴한 객실을 선호하시고 호텔 밖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게다가 한국 손님들은 호텔 직원들에게 팁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 손님들한테 돈이라도 제대로 받으면 다행이지 팁 같은 건 절대 기대할 수 없어요. 솔직히 그뿐만이면 다행이죠. 사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손님으로 올수록 저희 입장에서는 손해가 심각하거든요. 중국인들은 태국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벌레만도 못한 사람 대하듯이 행동합니다. 프론트에서 와서도 자주 트러블을 일으키는데요. 예약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을 무상으로 요구하거나 이미 제공되어서 환불이 불가능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무리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직원들한테 큰 소리를 치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허다하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솔직히 내가 뭐 하겠다고 여기서 있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얼마 전에 제 동료한테 중국인 관광객 관련해서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도 가관이더군요. 중국인들이 묵고 간 방이 정말 치우기 힘들다고 했거든요.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가는 건 기본이고 그 특유의 냄새가 너무 심해서 탈취제를 한 통 다 써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있죠? 반면에 한국인들은 방을 정말 깨끗하게 사용해요. 퇴실할 때 보면 사용한 건지 의심될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청소하기도 편하고요. 게다가 센스 있는 분들 방을 청소해보면 팁도 꽤나 많이 놓여 있다 보니 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더 안타깝고 속상해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니 호텔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고 있어요. 저도 원래 일주일에 5번 근무하는 거였는데 주 4일로 줄었답니다. 당연히 월급도 그만큼 줄어들었고요. 다른 동료들 중에는 아예 무급휴가를 가라고 통보받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쉬기 싫은데 강제로 쉬어야 하는 거죠. 이래저래 정말 힘든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일을 통해 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요. 부모님은 연세가 있으셔서 일을 하실 수 없고 동생은 아직 학생이라 제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입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줄어들어 버리면 정말 큰일이에요. 집세, 식비, 동생 학비까지 나갈 돈은 수두룩한데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당장 방콕에 있는 쇼핑센터에만 가봐도 예전만큼 활기차지 않아요.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던 가게들은 문을 닫는 곳도 한두 곳씩 늘어가고 있더라고요. 방콕뿐만 아니라 태국 남부에 있는 휴양지들에서는 더 큰 타격을 받다 보니 곡소리가 나는 상황입니다. 푸켓, 파타야, 꼬사무이 같은 곳들은 한국 관광객들에게 정말 인기 있는 여행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인들을 거의 볼 수 없대요. 제 친구 중 몇 명은 태국 남부 쪽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신박하더군요. 호텔이나 리조트들이 통째로 문을 닫는 곳도 있고 출근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구조 조정 때문에 대량으로 해고되었다면서 저한테 울면서 전화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 억울해요. 제가 그런 것도 아닌데 일부 태국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과 망언 때문에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태국의 상황이 악화된
모든 원흉이 불법 체류자들 때문이고요. 이 사람들이 보통 민폐가 아닌 게 최근에 한국에서 단체로 태국 불법 체류자들이 추방되는 바람에 수완나품 공항이 아수라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한국 법무부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바람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단 이틀 만에 13만 명이나 되는 불법 체류자들을 강제 퇴거 조치했다고 하는데 그중 대부분이 태국인들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수완나품 공항에 갑자기 엄청난 인파가 몰려드는 바람에 마비가 된 거고요. 수완나품 공항뿐만 아니라 태국 전체가 아수라장이 됐어요. 한국에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돌아온 사람들이 한꺼번에 태국으로 모였으니 자연스럽게 태국의 치안도 더 나빠졌고요.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나 민폐를 끼치고 있던데 자기들은 한국에서 일했던 고급 인력이라면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으스대는 사람들도 있고 낮부터 술을 마시며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 벌었던 돈을 가지고 허세를 부리기도 한다니까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태국 특유의 분위기도 뒤숭숭해지고 말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불법 체류자들에게 가족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가족들은 한국에서 일하고 있던 불법 체류자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돈줄이 끊기니까 생활이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가족들과 불법 체류자들이 단체로 방콕거리 곳곳에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시위하는 사람들이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건 불법 체류자들이 정식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는 특수비자를 만들어 달라는 거고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한국이 특수비자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오히려 한국이 태국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저도 같은 태국 사람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따름입니다. 불법으로 남의 나라에 체류하다가 걸리면 그때는 당연히 처벌을 받는 게 맞지 않나요? 한국 정부에서도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아예 한국에 영원히 입국할 수 없게 처리할 거라고 하던데 이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큰 소리치면서 특별 대우를 요구하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게다가 몇몇 생각이 짧은 태국인들은 SNS에 벤코리아 같은 해시태그를 달고 한국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안 그래도 한국 사람들한테 나빠진 태국의 이미지가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하답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원래 한국 문화에 미쳐 살았어요. 이 친구는 일하면서 번 돈을 전부 한국 아이돌, 특히 BTS의 굿즈를 사는 데 썼었죠. BTS의 공연을 보러 한국에 자주 갈 정도로 한국을 정말 좋아했답니다. 저를 집에 초대하더니 넷플릭스로 한국 영화를 같이 보자고 하고 툭하면 한국의 BTS 콘서트를 같이 보러 가자고 제안하길래 솔직히 좀 부담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번에 돈을 모아서 한국을 가려고 했는데 입국 목적 불분명이라는 이유로 입국을 거절당했대요. 그 충격 때문인지 갑자기 돌변하더니 한국은 불매해야 하는 나라라면서 SNS에 올리는 글마다 벤코리아 해시태그를 달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자기 주변에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태국을 무시하는 나라를 어떻게 좋아할 수 있냐면서 가스라이팅까지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한국에 미쳐있던 친구가 단번에 태도를 바꾼 걸 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것과 입국 심사는 별개의 문제이잖아요. 게다가 입국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뻔히 알고 있을 텐데 그걸 무시하고 무조건 한국이 나쁘다고 하는 태도는 정말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이런 극단적인 태도 변화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결국 태국에 더 큰 피해가 올 뿐일 테니까요. 안타깝지만 태국의 일부 사람들이 저지른 일이라도 결국 태국인들이 한 짓이니 억울해도 어쩔 수 없이 한국의 이런 반응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태국이 먼저 잘못했으니까요. 저도 물론 한국의 대응이 좀 과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가 안전한 게 먼저일 테니 이해가 되기는 해요. 사실 저조차도 불법 체류를 하는 태국인들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태국에서도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어떻게든 더 쉽게 돈을 벌고 싶어서 욕심에 눈이 멀다 보니 저 지경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정말 많은 모양이긴 하더군요. 태국의 암추띠마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작년 3월에 인천의 한 클럽에서 진행한 콘서트장에서 불법 체류자가 100명 가까이 적발됐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 중에 대부분이 태국 출신이었고요. 암추띠마도 한국 공연장에서 이렇게나 태국 출신 불법 체류자들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과하는 영상도 SNS에 올렸던데 아마 조금만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며칠 뒤에 예정되어 있던 천안 공연까지 취소되었다고 하더군요. 태국에서는 한국에서 머무는 태국 불법 체류자들을 꼬마 유령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꼬마 유령들에 대한 기사가 정말 크게 나서 모를 수가 없었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한국 입장에서는 태국인들이 아마 치가 떨릴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접하다 보면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다니까요. 저는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까지 배워가며 호텔리어로서의 전문성을 키웠거든요. 한국 관광객들한테도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어서 한국어도 독학으로 공부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같은 태국 사람들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손님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었는데 아마 이제는 그럴 기회조차 없겠죠? 그렇지만 저는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태국은 여전히 여행하러 오기 좋은 매력적인 나라고 저처럼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다 보면 한국 분들도 몇 년 안에 다시 돌아오시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한국 분들만 온다고 될 게 아니라 태국 내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태국 정부 차원에서 불법 체류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전쟁 때부터 태국과 한국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잖아요. 이번 일로 잠시 관계가 안 좋아졌지만 오랜 친구들끼리도 싸웠다가 언젠가는 화해해서 언제 싸웠냐는 듯이 좋아지는 것처럼 저는 곧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태국과 한국 모두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국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부 태국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으셨을 게 눈에 훤히 보여요. 제가 감히 태국을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태국인이 저런 식으로 개념 없지는 않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태국은 여전히 한국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부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나저나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태국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마음이 완전히 풀릴 것 같으신가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